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AMG GT 4도어고요. 여기 보면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완전히 켜줍니다. 자, 전원만 켜진 상태에서 스포일러를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갈 때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내릴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에어컨은 오토, 온도는 22도. 이 배기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특별한 나쁜 감정이나 좋은 감정은 없는 상태에서 리뷰를 한다. 출고를 했다고 무조건 좋게 얘기하고 출고를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컵홀더가 파나메라는 이 암레스트 쪽에 있는데 AMG GT 4도어는 여느 벤츠와 같은 위치에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스포일러를 펴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를 반드시 펴고 주행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덮을 때는 수동으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하다가 중간에 놔버리면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에 놓고 컬럼식 기어로 사용을 하다가 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게 사용하기 전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하니까 이거 되게 편합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 소리. 네, 뭔가 범상치가 않죠? 범상치가 않은데 AMG GT 4도어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길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길을 들어가서 주행을 하고 왔다 갔다 커브길, 코너링, 시내 주행,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면이 비포장 수준의 길, 매일같이 리뷰하는 길이니까. 자, 승차감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 주행 모드를 꽤나 빠르게 바꿀 수가 있도록 여기 버튼이 센터 콘솔 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행 모드만 바꾸던지 수동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서스펜션만 바꾸던지인데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라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등급으로 보면 피렐리 P0 TM과 같은 등급입니다. 같은 등급인데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타이어는 출고 차량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9990 이 저음으로 들려오는 소리하고 압력이 상당히 높아요. 실내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차 출고하고 순정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공명음이 굉장히 심한 차량입니다. AMG GT 4도어. 근데 이 내용만 듣고 여기서 딱 영상을 끄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왜 발생이 됐고 왜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차가 나왔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을 방송 중간중간에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스포일러는 펴져 있는 상태고 주행 모드는 컴포트, 서스펜션도 컴포트입니다. 컴포트에서 이 느낌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방지턱 넘고. 이야, 이게 포르쉐 파나메라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차는 제가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고 이런 식으로 돕니다.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였고요. 시트 포지션을 제가 리뷰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보다 좀 뒤로 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거의 앞으로 나란히가 돼서 이렇게 막 끝까지 확확 돌리지는 못한다. 이거를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요. RPM을 조금 올리고 이렇게, 이 컴포트입니다. 컴포트. 이렇게 갔다가 자세 잡는 거. 속도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한데 타이어와 배기음 그 부분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 제 AMG GT 4도어는 방음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출고 한 날부터 바로 연구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차의 그 압력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저음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서스펜션만 바꿉니다.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속도를 좀 올려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미쳤죠? 스포츠 플러스. 자, 속도 낮추고, 속도 낮췄다가 다시. 막 이런 식입니다. 서스펜션이 커브길 들어갈 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지금 길들이기 모드이기 때문에 RPM을 4000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스포츠로 서스펜션을 바꿨습니다. 차가 이 댐핑 부분을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어링 휠을 여기까지밖에 각도가 안 돼요. 지금 리뷰 촬영 중이라 그거 감안해 주시고. 오, 이 소리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돌 때 제가 포르쉐 파나메라 4와 비교를 할게요.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서스펜션만 스포츠인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그냥 이 포르쉐 파나메라랑 비교를 하면, 그리고 벤츠의 S클래스나 CLS나 BMW의 8시리즈나 7시리즈나 이런 모든 자동차랑 제가 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스포츠와 컴포트, 스포츠와 컴포트 어떤 성향의 자동차냐 이거를 볼 때요. AMG GT4도어에 비교할 수 있는 차량, AMG GT4도어 43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차량, 같은 브랜드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S클래스 쇼바디 기준으로 컴포트의 90%, 스포츠의 10% 정도 비율입니다. 그리고 BMW 7 시리즈의 쇼바디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의 80%, 스포츠의 20%, 벤츠의 CLS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의 60% 정도, 컴포트의 40% 정도, 이 정도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 E클래스나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가 70%, 스포츠가 30%, 포르쉐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의 70%, 컴포트의 30%, 이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포르쉐 파나메라의 터보나 GTS,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TS는 8대2, 스포츠 8, 컴포트 2, 터보 같은 경우에는 9대1, 스포츠 9, 컴포트 1, 이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AMG GT43이요. 스포츠 100%입니다. 스포츠 100%. 컴포트가 없는 차예요. 이 차는 스포츠가 100인데다가 배기음이 좀 중고음 쪽에 속합니다. 중저음 쪽에 속하는 게 아니라서 AMG GT63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리뷰를 저음부터 나오는 스피커로 재생을 했을 때 저음부터 중고음까지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기 규정 속도에서 한쪽 바퀴 몰길 급제동. 와, 저 이 차로 급제동 처음 해보는데 장난이 아니네. 자, 이쯤에서 연비 리셋을 하고 원래 길들이기 모드에는 급제동을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네, 어찌됐건 간에 포르쉐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의 70%로 CLS랑 거의 비슷하면서 차가 나 이 정도는 충분해, 이 정도 갖고 뭘 하고 커브길 돌 때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거든요. 파나메라 터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한 90%, 나는 포르쉐의 기본 스포츠성을 갖고 있고 스포츠 카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AMG GT43과 63의 배기음을 포르쉐 파나메라의 배기음과 비교를 했을 때 AMG GT43 배기음이 포르쉐 파나메라 4보다 더 크게 들리고 더 좋게 들리는데, 출고 리뷰에서 제가 배기음을 1분이나 틀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배기음 자체가 중고음에 속하죠. 중고음에 속하는데 이 타이어 공명음하고 노면에서 들려오는 이 노면 소음의 공명음이 합의됩니다. 합의돼. 무슨 얘기냐면요, 배기음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명음이 있어요. 부밍이라고 그러죠. 뻐뻐뻐뻐뻐뻐뻐뻐뻐뻐 이런 소리인데 이게 초저역대로 계속 깔려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으로 치면 한 40에서 60Hz 정도 되는 대역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소리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남성분들이 느끼기에는 부밍이다, 공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 진동 주파수와 이 노면 소음에서 들려오는 진동 주파수가 합의되는 겁니다. 합의되기 때문에 뻥뻥 막 이렇게 노면 안 좋은 길, 시멘트 길 같은 거 구구구구구구 할 때 그 합의되는 주파수에서 압력이 생겨요.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적인 승용차나 SUV를 갖고 계신 분께서 시속 한 60에서 70km 정도 주행을 하다가
뒷좌석 오른쪽 창문만 한 절반 정도 여시면 헬리콥터 소리가 나거든요. 막 뻑뻑뻑뻑뻑뻑뻑뻑뻑 이런 식으로 압력과 소음이 같이 들리는데 AMG GT 4도어 43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자체가 그런 소리가 납니다. 뭐 그 정도 음량은 아닌데 제가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60km 이내 속도에서 한 84dB까지 찍어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인해서 왜 그런가를 느껴보면은요. 자, 이렇게 버버버버버 나죠. 여기서 서스만 스포츠로 하고 RPM을 4000 정도 올리면 이렇게 수동으로 컴포트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차음과 흡음은 CLS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CLS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배기음의 중고음역대하고 이 부부부부부부 하는 부밍이 합의됐을 때 그때는 또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려요. 그래서 이 차를 해결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연구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방음으로 실내에서 유입되는 그 압력과 노면 소음과 부밍음 이 부분을 한 40%는 줄일 수가 있고요. 타이어가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적기로 유명한 타이어입니다. 미쉐린이 타이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죠. 인지도가 높은데 소음이 적은 타이어예요. 그 소음이 적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경쟁하는 타이어랑 제가 비교를 해보면 미쉐린에 들어간 지금 파일럿 스포츠 4S라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TM, 브리지스톤의 S001 이 타이어랑 거의 뭐 비슷한 등급으로 봐야 되는데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저음역대의 노면 소음이 나는 타이어고요. 중저음역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음으로 들리는 배기음과 합의되면 공진주파수가 우리가 되게 듣기 싫은 공진주파수 한 80Hz 정도의 웅궁궁궁궁궁 하면서 천둥 소리, 헬리콥터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피렐리 P0 TM 같은 경우에는 하이톤입니다.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성향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미쉐린 타이어가 3만 킬로가 딱 끝나고 나서 피렐리 타이어로 바꿨을 때 그 차이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브리지스톤의 S001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있다고 해도 타이어 소음 자체가 중음역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차량은 매칭이 안 된다. 좀 피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압력과 소음이 일반적인 세단이나 일반적인 스포츠 쿠페와 전혀 다른 차입니다. 그 노면 소음을 잡는다고 괜히 엄한 짓을 했다가는 소음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저음을 만들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저음을 만들면 안 되는 차량.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게 이 리뷰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제 차의 성능적인 부분과 이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들려오는 노면 소음이라던가 반자율 주행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노면 소음은 굉장히 크다. 노면 소음이 저음인데 이 배기 공명음이랑 합의되면 이렇게 엄청 큰 소리가 난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반자율 주행 세팅을 95km로 해놨습니다. 95km 정도 해놓은 상태. 그럼 앞에 차량이랑 속도를 맞춰서 가면서 차선을 유지를 하는데 스티어링 휠에 손은 갖다 대야 돼요. 갖다 댑니다. 그리고 제가 조작을 하지 않는데 차선 요 커브길이 꽤 있는 커브길이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계기판에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살짝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반자율 주행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서 포르쉐 파나메라에 없는 나 핸들 잡았는데 포르쉐 파나메라에는 없는 반자율 주행까지 맛볼 수가 있다. 어떤 느낌 차이가 나길래 6기통 가솔린의 전기 모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보면은요 변속 충격에 대한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그냥 일반 컴포트한 주행을 해볼게요. 변속 충격이 전혀 없고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컴포트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조금만 힘을 주면은 뭔가 막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것처럼 막 이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디젤 차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 리뷰어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그냥 정속 주행을 가다가 내가 굳이 스포츠를 안 놓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 즉각적으로 나오는 토크, 그 토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53도 아니고 63도 아니고 43인데
오, 이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지금 길들이기를 끝내가지고 막 RPM을 막 6000 이상 써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스포츠로 서스를 놨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쫀쫀하다라고 하죠. 쫀쫀하다. 그래서 이 하체 느낌은 에어서스가 빠져서 아쉽다가 아니고요. 에어서스가 빠져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크락션 소리도 하이톤이 없어요. 중저음의 소리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스포츠 서스인데 뭐 이거 화살표를 내가 피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피해요. 빠른 속도에서도. 그리고 속도감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CLS보다 오히려 저 속도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냥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서 서스펜션만 스포츠입니다. 서스펜션만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제가 길들이기라는 그 제한 안에서 수동운전, 패들 시프트가 스티어링 휠에 있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RPM 4000 이내에서 한 요정도 한번, 어이구 넘었다. 넘으면 안 되는데 뭐 잠깐은 괜찮겠죠. 이렇게 수동 주행을 하면서 이거를 높은 RPM을 못 쓰니까 좀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이게 나가는 게 진짜 갖고 놀면서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포르쉐 파나메라 4의 기본 모델은 아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편하게 돌아라, 이런 느낌인데, AMG GT 4도어는 야 뭐하냐, 더 밟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AMG GT 4도어의 단점을 제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AMG GT 4도어의 디자인이나 이 주행하는 질감, 이것 때문에 계속 타고 싶은 재미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시멘트길 한번 이렇게 가면은 저 끝에 가면 쿵쿵쿵쿵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 소음 측정기를 테트락스 스마트라는 거치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몇 dB가 나오는지 중간중간 불러드릴게요. 74dB에서 80dB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방음으로 꽤 많이 잡혔네. 압력 부분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은 것 같네요. 제가 여기 쿵쿵 장난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간 게 86dB까지 찍었습니다. 86dB면 굉장히 큰 소음이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다. 가속 페달을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하는지, 제동을 몇 퍼센트를 사용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밟으면 67%, 뭐 60% 이렇게 나오고, 표기가 이런 식으로 뗐을 때도 바로 되고, 제동 30% 제동 밟은 게 이 정도. 주행 모드를 뭐 미끄러운 노면,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RPM 쫙 올라가네. 소리. 뻑뻑뻑뻑하네. 소리 한번 녹음해볼까요?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이거 길들이기 모드인데. 자, 앞에 차량이랑 간격을 좀 띄우고 수동 모드의 스포츠 플러스, 서스펜션도 스포츠 플러스인 상태에서 RPM 4000을 넘지 않는 상태로 커브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커브를 쫙 돌고 내리막에서 제동을 하다가 우회전을 미친듯이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탑재된 450 엔진에 더 빠르게 AMG로 튜닝이 된 43. 이야, 저 앞에 제네시스가 안 들어왔으면 우회전까지 팍 했을 텐데 굉장히 재미있고요. 우회전. 서스펜션은 그냥 스포츠. 이래요 얘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주행하는 게
야, 뭐하냐, 더 밟아라, 더 밟아. 파나메라는 하이고 이 정도쯤이야. AMG GT43은 야, 더 밟아, 더 밟아, 뭐 이런 느낌이다. 굉장히 재밌는 차량이다. 파나메라 4를 제가 탈 때는 생각보다 꽤 편해가지고 놀랐었는데, 얘는 그냥 스포츠팩 드라이브로 놓고 컴포트 서스펜션에 연비, 제가 지금 달린 이 연비 리터당 5.8km나 나왔습니다. 리터당 5.8km나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컴포트 주행을 할 건데 왜 5.8km나 나왔냐면 전기 모터의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왜냐면 CLS 400D 리뷰를 할 때요, 이런 주행을 했을 때 지금과 거의 비슷한 리터당 연비가 한 7.5km 정도 나왔는데, 고급류를 넣는 가솔린 모델 43, 그것도 AMG, 이 차량이 리터당 5.9, 지금 또 5.9예요. 그리고 평균적인 주행에서 한 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AMG GT43은 연비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차장에 이제 잠깐 세워놓고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오늘 리뷰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야간 주행 리뷰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MG GT43 주행을 모두 마쳤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깊숙하게 밟으면 오토 홀드, 자동으로 오토 홀드에 들어가고요. 자, 파킹을 했는데 이 정차 중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S450보다 조용한 수준입니다. 엔진 소리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EQ 모델 450에 전기 모터가 들어간 모델이 가끔 이렇게 조용하다가 우 하고 마치 6기통 디젤차에서 나는 공명음 같은 소리가 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데,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 노면에서 오는 소리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그냥 이게 솔직히 뭐 주행 질감도 별로고 43 엔진도 별로고 그냥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노면 소음까지 이랬다 그러면 뭐 그거 뭐 신경 쓰면서 이 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1억 3,420 개소세 할인 포함해서 그 가격에 이런 스포츠성을 주면서 키 195cm인 사람까지 탈 수 있으면서 적당한 하차감, 훌륭한 디자인, 이런 인테리어, 이런 전체적인 총평을 봤을 때는 그 단점이 명확한 부분, 그리고 나는 이 차가 스포츠 세단일 거야, CLS와 비슷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차에 대한 정보가 없이 구매한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겠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63이 엄청 궁금해지는 게, 이게 43이 배기음이 이 정도면 63 기가 막힐 것 같고요. 야간 주행 리뷰는 제가 길들이기를 끝내고,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한 2,500km까지는 길들이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RPM이 6,500까지 있으니까 4,000 RPM 안 넘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피해야 되는데, 급가속 급제동은 다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한 2,500km까지 길들이기를 끝내고 야간 주행으로 이 차의 제대로 된 성능, 그거를 방송으로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번 리뷰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으면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